오늘도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소식을 들고 쫄래쫄래 나타나본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달러 인덱스 차트 지수 보시면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44,464달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064달러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자, 과연 지금부터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비트코인의 매수자들은 어디 모여 있는지 뒤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인프라 법안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 중에 끼어있는 하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나 애슈.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맥신 워터스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반암호화폐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해당 법안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암호화폐 브로커라는 단어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다. 일부 기업의 경우 준수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며 탈세 문제 해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행이 불가능한 규제를 넣으면 어떻게 하냐, 이 한심한 양반들아. 해당 조항을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법안 같은 경우도 2000페이지가 넘는다라던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읽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법안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끼워넣기를 하고 있는 미국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죠. 자, 그 다음에 한편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NFT를 또 냄새를 맡고 돈 냄새가 짭짤하게 나니까 그러면 당연히 NFT도 털어야지라고 하면서 과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돈 내놔 개돼지들아. 다음으로 이어서 또 재수없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오메이커가 해커의 공격에 털려가지고 700만 달러를 도난 맞았다라고 하네요. 자, 이번에도 해커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돈을 돌려줄 것인가? 그런데 해커의 양심에 의지하기보다는 이 디파이 프로젝트들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오스 기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보이스가 최근에 미국 내에서 은행이 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서클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자는 보이스 계정 내에 멀티체인 USDC를 사용해서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보이스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춘 다중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서 앞으로 다른 체인과의 협력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칠레 페소화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스텔라를 기반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사용처를 개선을 시켜야 되겠죠. 생태계를 개발을 시키면은 당연히 사용자가 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축구 레전드 메시, 최근에 NFT를 발행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소속 팀도 이번에 옮겼죠. 이번에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한 메시. 그런데 이적을 하면서 보너스를 받게 됐는데 보너스도 생제르맹 토큰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이 생제르맹 토큰은 여러분들도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메시 소식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올랐습니다. 생제르맹 토큰이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바이낸스라든지 보니까 업비트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죠. 생제르맹 토큰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으로는 어제 무시무시한 상승을 잠깐 보여줬었다가 비트코인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에이다, 주봉 기준에 강력한 저항에 막힌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다가 만약에 1달러 67센트 위에서 머물러 줄 수 있다면 기술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활활 타는 이더리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900개가 지금까지 소각이 된 상황. 이렇게 소각이 빠르게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왜 파나요? 팔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들고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편 이더리움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조정을 받으면서도 불플래그를 아직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길을 모아서 위로 한번 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크립토인이라는 회사가 미국 SEC에 이더리움 ETF 출시 승인 요청을 냈다라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좀 비트코인도 ETF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섣부른 감이 있지만 이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한때 이토로의 수석 분석가였다가 이제는 새롭게 창업을 해가지고 퀀텀 이코노믹스라는 회사를 차린 마티 그린스펀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거대한 부의 저장 수단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암호화폐 분야의 대다수 혁신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디파이랑 NFT를 봐라. 전부 다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발생을 한 혁신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죠? 자, 다음에는 어떤 혁신이 이더리움을 통해서 나오게 될까?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한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영웅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비트코인 지지자인 트위터의 CEO 잭 돌시, 갑자기 본인이 쓴 글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이 이더리움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더리움 재단은 사전 채굴로 자금을 조달했다. 재단의 개발자 저스틴 드레이크가 팟캐스트에서 사토시의 비전을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다라고 말을 했다. 자, 이 부분이 잭 돌시의 심기를 건든 것일까? 또한 그가 공유한 글에서는 이더리움을 스캠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그는 무엇 때문에 이더리움을 비방하는 내용들을 함께 갈무리를 해가지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것일까? 설마 이더리움이 부러운 것인가요? 잭 돌시,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해서 투자관리 플랫폼 타이탄이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전문 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명칭은 타이탄 크립토. 그들은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치와 수익을 거둬낼 것이다 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업체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파워브리지 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중국계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아니,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암호화폐 채굴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 공산당한테 처맞을 수도 있는데 혹시 반시진핑 세력? 그게 아니라면 엄청난 강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전문 분석가 윌 리우가 이야기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분산화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래 보유 비중이 25%로 감소를 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차트를 공유를 해줬는데요. 윌리 우의 기준으로서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들고 있으면 고래로 치는데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고래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물량이 전체 유통량의 25%, 10개에서 1000개 사이를 들고 있는 이 중간 클래스 같은 경우는 37%, 자, 100개 이상을 들고 있는데도 중간 클래스밖에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거래소라든지 ETF 등 퍼블릭 컴퍼니에 의해서 홀딩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전체의 18%,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개미, 가재, 개, 붕어, 다슬기, 꼴뚜기, 말미잘, 꽃게 등등 이 작은 투자자들, 비트코인을 10개 이하로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전체 물량의 14% 정도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반인들, 민간인들이 비트코인을 더욱더 많이 매집을 함으로써 비트코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보급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그전부터 암호화폐 지지자로 널리 알려졌었던 록밴드 키스의 베이스 연주자 진 시몬스가 최근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몰빵을 쳤다. 내년 초까지 6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양반도 이제 중간급 이 비트코인 홀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00만 달러 이상어치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이더리움, 에이다, 포카다, 유니스왑 등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업체 제로캡의 분석가 채플이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이 최근에 급작스럽게 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과매수가 되었고 과매수 구간을 소화를 시킨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음 상승이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조정을 받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가격대는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RSI상 매수세가 좀 떨어지는 신호가 나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및 선물 시장에 긍정적인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남겼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상승형 쐐기에서 결국 아래로 빠져나오고 말았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다음 지지선 같은 경우는 42,600달러 그리고 41,000달러 선이라고 들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44,000달러대에서 아주 잘 버텨주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최근에 비트코인 히트맵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47,000달러대에 엄청나게 매도를 걸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반면에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몰려있는 곳은 43,000달러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43,000달러 근방도 한번 다녀오게 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하는 순간 사람들은 패닉셀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알트코인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떨어졌을 때 주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가 딱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 40,000달러 근방 혹은 41,000달러 근방까지 조정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도 좀 많이 빠지겠죠. 그때 주사라 이거죠. 자, 일단은 44,000달러대에서 강력하게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좀 된 것 같다 그러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꽃게랑 던지기 제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